2002년 닷컴 버블의 열기가 채식지 않았던 캘리포니아 펠로엘토는 젊은 천재들의 천국이었습니다. 온라인 결제 시스템 페이팔이 이베이에 매각되면서 일명 페이팔 마피아라 불리는 창업 멤버들은 돈방석에 앉았습니다. 그중 가장 큰 지분을 가졌던 한 남자, 일론 머스크가 손에 쥔 돈은 자그마치 1억 8천만 달러였습니다. 하나로 2천억 원이 넘는 거금이었기에 31살의 나이에 그는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동료들은 이제 무엇을 할 것이냐며 슈퍼카를 더 살지 아니면 남태평양의 섬을 살지 물었습니다. 혹은 또 다른 인터넷 사업을 시작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도 끊임없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머스크의 시선은 사람들이 예상치 못한 엉뚱한 곳을 향해 있었습니다. 그는 어느 날 밤 홀로 나사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무언가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찾고 싶었던 건 단 하나, 바로 화성 탐사 계획 일정표였습니다. 그는 1969년에 달을 갔으니 지금쯤은 당연히 인류가 곧 화성에 갈 것이라 믿고 있었습니다. 적어도 화성 기지 설계도 정도는 나사에 이미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아무리 홈페이지를 뒤져봐도 구체적인 계획은 없었습니다. 2010년에도 2020년에도 나사의 계획표에 화성이라는 단어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기술이 퇴보하고 인류가 우주를 포기한 현실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때부터 이 억만장자의 머릿속엔 국가가 안 한다면 직접 여론을 만들어야겠다는 미친 생각이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그의 첫 계획은 거창한 로켓 제조가 아닌 마스 오아시스라는 이름의 프로젝트였습니다. 화성에 작은 소형 온실을 보내 식물이 자라는 사진을 찍어 지구로 전송하는 계획이었습니다. 붉은 화성의 땅과 초록색 생명의 대비를 보여주는 이 한 장의 사진이 전 세계 사람들을 흥분시킬 것이라 믿었습니다. 이 사진이 식어버린 나사의 예산을 늘리게 만들 거란 철저한 계산이었습니다. 지인들은 그가 미쳤다고 했고, 정확히는 그가 돈을 다 날리고 파산할까봐 진심으로 걱정했습니다. 그의 친구 아데오 레시는 로켓이 폭발하는 영상들만 모아 편집한 비디오를 머스크에게 강제로 시청하게 했습니다. 친구는 로켓은 돈을 태우는 기계라며 2천억 재산은 우주 산업에서 껌값도 안 된다고 말렸습니다. 하지만 머스크는 고집불통이었고 로켓 기술을 배우기 위해 도서관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로켓 전문가들의 모임인 마스 소사이어티에 기부금을 내며 인맥을 쌓았습니다. 거기서 그는 미국 로켓은 너무 비싸고 독점 기업들이 가격을 꽉 잡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렇다면 싼 곳으로 가야겠다고 결심한 그의 눈길이 향한 곳은 바로 구소련의 유산이 남아있는 러시아였습니다. 2001년 10월 머스크는 로켓 전문가들을 대동하고 모스크바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목표는 대륙간 탄도 미사일인 드네프르 로켓을 중고로 사오는 것이었습니다. 핵탄두만 빼고 그 자리에 온실을 실어 쏘겠다는 야심찬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고 미팅 장소는 허름했으며 러시아 장군들과 과학자들은 아침부터 보드카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실리콘밸리의 닷컴 백만장자이자 앳된 얼굴의 머스크는 그들 눈에 그저 돈 많은 호구로 보였습니다. 미팅 내내 러시아 측은 꼬마야 돈은 있냐며 머스크를 투명 인간 취급했습니다. 자기들끼리 러시아어로 떠들고 웃었으며 머스크가 진지하게 기술적인 질문을 하려 하면 말을 끊었습니다. 한 러시아 수석 설계자는 머스크가 말을 할 때 대놓고 침을 뱉는 신용까지 했다고 합니다. 인터넷으로 돈 좀 만졌다고 우주를 논하냐는 무언의 강력한 압박이었습니다. 첫 번째 방문은 소득 없이 끝났지만 머스크는 포기를 몰랐습니다. 그는 우리가 너무 초짜처럼 보였으니 돈을 확실히 보여주고 다시 협상하자고 마음먹었습니다. 그는 2002년 2월 진짜 로켓을 사기 위해 다시 한번 모스크바를 찾습니다. 두 번째 협상 테이블에서 머스크는 개조된 미사일 3기를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마음속으로 한 기당 400만 달러 정도면 자신의 사비로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가격을 물었을 때 러시아 장군은 비웃듯 하나에 800만 달러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돈으로 약 100억 원이라는 금액에
머스크는 잠시 멈칫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산의 2배였기에 혹시 2기에 $800만 안 되냐고 되물었습니다. 그러자 장군은 의자를 박차고 일어나 돈도 없는 놈이 여기는 왜 왔냐며 화를 냈습니다. 집에 가서 장난감이나 가지고 놀라며 그들은 머스크를 쫓아내다시피 했습니다. 미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의 분위기는 초상집 같았습니다. 동료들은 이제 끝났으니 일론도 정신 차리고 로켓놀이는 그만둘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때 머스크가 노트북을 맹렬하게 두드리기 시작하며 동료들에게 화면을 보여주었습니다. 머스크가 모니터를 돌려 보여준 것은 그가 직접 작성한 엑셀표였습니다. 그는 로켓 몸체에 쓰이는 알루미늄 합금, 티타늄, 구리 등의 원자재 가격을 런던 금속거래소 시세로 계산해 보았습니다. 놀랍게도 재료비를 다 합쳐도 로켓 완제품 가격의 2%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나머지 98%는 방만한 경영과 하청의 재하청, 그리고 굳어진 관행이 만든 거품이었습니다. 머스크는 러시아가 로켓을 안 판 게 다행이라며 그 돈이면 우리가 직접 훨씬 싸게 만들 수 있다고 선언했습니다. 이 순간 남들이 정해놓은 가격을 따르는 게 아니라 물리학적 본질로 돌아가 계산하는 제1원리 사고가 빛을 발했습니다. 하지만 돈과 의지만으로 로켓을 만들 순 없기에 진짜 기술자가 필요했습니다. 당시 유능한 로켓 엔지니어들은 모두 보잉이나 로키드 마틴 같은 대기업에서 고연봉을 받고 있었습니다. 머스크는 주말마다 취미로 로켓을 만드는 괴짜들의 모임에 잠입하여 인재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대기업 TRW에서 일하던 천재 엔지니어이자 운명의 파트너 톰 뮬러를 발견합니다. 톰 뮬러는 회사에서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받아주지 않아 답답해하며 주말마다 차고에서 엔진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머스크는 뮬러의 엔진을 보고 단번에 그가 적임자임을 알아봤습니다. 머스크는 뮬러에게 단순히 로켓을 쏘는 게 아니라 화성에 갈 것이라며 비전을 쏟아냈습니다. 당신의 엔진이 인류를 화성에 보낼 것이라는 말에 뮬러는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뮬러는 머스크의 무모해 보이지만 확신에 찬 눈빛에 매료되어 안정적인 직장을 그만두었습니다. 그는 이 불확실한 벤처에 합류했고 2002년 6월 캘리포니아 엘세그 운도에 회사가 세워집니다. 과거 통조림 공장이었던 낡은 건물에 스페이스 탐사 기술 기업, 줄여서 스페이스X라는 간판이 걸립니다. 시작은 직원도 몇 명 없는 쉐어 오피스 형태였고 사무실 한쪽에서는 밴드 음악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목표는 거대했고 머스크는 2003년 말까지 첫 로켓을 쏜다는 불가능한 타임라인을 제시했습니다. 이것이 훗날 일론 타임이라 불리는 지옥의 스케줄의 시작이었습니다. 러시아에서 문전박대 당했던 청년이자 모두가 비웃었던 인터넷 재벌은 이제 직접 로켓을 깎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로켓이 6년 동안 한 번도 날지 못한 채 영혼까지 태워버릴 것이라는 사실을 아직 몰랐습니다. 지옥문은 이제 막 열렸고 창업 초기 그들의 현실은 화려한 실리콘밸리와 거리가 멀었습니다. 미 공군 발사장에서 쫓겨난 그들이 찾은 곳은 태평양 한가운데의 작은 섬 오멜렉이었습니다. 적도 근처라 로켓 발사에는 좋았지만 소금기 머금은 바닷바람과 장렬하는 태양은 재앙이었습니다. 모든 물자를 배로 실어 날라야 하는 물류의 지옥 속에서 엔지니어들은 이곳을 유배지라 불렀습니다. 그들은 밥 먹을 시간도 아껴가며 샌드위치로 끼니를 때우고 녹이 슬지 않도록 매일 로켓을 닦았습니다. 2006년 3월 24일 마침내 스페이스X의 첫 번째 로켓 펠컨1이 발사대에 섰습니다. 머스크는 시뮬레이션을 완벽하게 마쳤다며 자신만만했습니다. 하지만 현실 세계는 컴퓨터 시뮬레이션보다 훨씬 가혹했습니다. 엔진 점화 굉음과 함께 로켓이 솟구쳤으나 정확히 33초 후 엔진이 꺼지며 바다로 곤두박질쳤습니다. 첫 번째 실패의 원인은 엔진 상단의 알루미늄 너트 하나가 바닷바람에 부식되어 깨진 것이었습니다. 수백억 원짜리 로켓이 단돈 몇백 원짜리 부품 때문에 공중분해된 것입니다. 1년 뒤인 2007년 3월 절치부심 끝에 2차 발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이번엔 일단 로켓이 힘차게 타오르며 우주공간의 문턱까지 올라갔고 관제실에서는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일단 분리도 성공했고 2단 엔진도 점화되었지만 기쁨은 5분을 넘기지 못했습니다. 고도 300km 상공에서 로켓이 갑자기 팽이처럼 빙글빙글 돌며 통제 불능 상태가 되었습니다. 로켓 안에 액체 산소가 출렁거리며 무게 중심을 무너뜨리는 슬로싱 현상이 발생한 겁니다. 물이 반쯤 찬 양동이를 들고 뛰면 중심을 잡기 힘든 것과 같은 이치였습니다. 결국 2차 발사체 역시 궤도에 진입하지 못한 채 대기권으로 재진입하며 타버렸습니다. 투자자들의 시선은 차가워졌고 머스크는 그저 돈 많은 아마추어일 뿐이라는 언론의 조롱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머스크는 멈추지 않고 즉시 기술팀을 소집해 로켓 내부에 격벽을 설치했습니다. 그는 연료 출렁임을 막는 설계를 도입하고 1년 5개월을 다시 준비했습니다. 2008년 8월 3일 운명의 3차 발사일에는 스페이스X의 자금도 바닥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직원들은 지칠 대로 지쳐 있었지만 카운트다운과 함께 펠컨1이 하늘을 갈랐습니다. 1차와 2차 때의 문제점들은 모두 해결되어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습니다. 일단 로켓이 임무를 마치고 분리되는 순간 관제실에서 당혹스러운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분리된 1단 로켓이 관성에 의해 튀어오르면서 2단 로켓의 엔진부를 들이받은 것입니다. 로켓을 잃었다는 짧은 보고와 함께 3연속 실패가 확정되었습니다. 새로 교체한 엔진의 잔여 추력이 예상보다 길게 남아 발생한 아주 미세한 타이밍 오차 때문이었습니다. 사소한 실수로 인한 파국이었기에 이날의 실패는 더욱 뼈아팠습니다. 직원들은 책상에 엎드려 울었고 공장은 절간처럼 조용해졌습니다. 2008년 말 머스크가 투자한 테슬라도 파산 직전이었고 리먼 브라더스 사태로 금융시장도 얼어붙었습니다. 머스크는 이혼 소송까지 겹쳐 아침에 눈을 뜨는 것이 고통스러울 정도로 최악의 상황이었습니다. 이제 남은 돈과 부품으로 만들 수 있는 로켓은 단 하나뿐이었습니다. 4차 발사마저 실패한다면 스페이스X는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절체절명의 위기였습니다. 머스크는 통상적인 일정보다 훨씬 빠르게 4차 발사를 준비시키며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시간을 아끼기 위해 거대한 군용 수송기를 빌려 로켓을 싣고 하와이로 날아갔습니다. 그런데 비행기가 하강하던 중 기압 차이로 펠컨1 로켓의 연료 탱크가 찌그러지는 사고가 터집니다. 직원들은 비행기 안에서 기어다니며 밸브를 조절해 로켓이 파괴되는 것을 막았습니다. 현장에 도착하자마자 그들은 밤샘 수리를 통해 찌그러진 탱크를 펴야 했습니다. 말 그대로 너덜너덜해진 상태로 로켓은 4차 발사대에 섰습니다. 2008년 9월 28일 스페이스X의 직원들은 기도하는 심정으로 모니터 앞에 섰습니다. 머스크는 극도의 긴장감에 휩싸인 직원들에게 우리는 방법을 찾았으니 이번엔 된다고 독려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숨이 붙어있는 한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며 의지를 다졌습니다. 오후 4시 15분 엔진이 점화되고 로켓이 솟구쳐 마의 구간을 지났습니다. 1단 로켓이 깔끔하게 분리되고 2단 로켓이 점화되자 충돌은 없었습니다. 관제실의 정적은 웅성거림으로 바뀌었고 발사 9분 31초 뒤 궤도 진입 성공이 확인되었습니다. 스페이스X 본사는 서로 얼싸안고 소리치며 열광의 도가니가 되었습니다. 일론 머스크의 눈시울도 붉어졌고 민간 기업 최초로 액체 연료 로켓이 지구 궤도에 도달했습니다. 하지만 감동할 시간도 없이 통장 잔고는 여전히 바닥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12월 23일 크리스마스를 이틀 앞두고 나사로부터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스페이스X와 계약하여 국제우주정거장으로 화물을 나르고 싶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계약금은 무려 16억 달러로 한화 약 1조 8천억 원에 달하는 금액이었습니다. 파산 직전에서 스페이스X는 그렇게 지옥의 문턱을 넘어 기적적으로 살아 돌아왔습니다. 죽음의 계곡을 건넌 그들은 이제 잃을 것이 없는 가장 무서운 도전자가 되었습니다. 회사는 안정되었고 직원들은 월급 걱정 없이 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보통의 CEO라면 여기서 안주했겠지만 일론 머스크는 또다시 미친 과제를 던졌습니다. 그는 로켓을 재사용하겠다는 선언으로 모두를 놀라게 했습니다. 당시 로켓은 일회용이라는 것이 확고한 상식이었기 때문입니다. 수천억 원짜리 기계가 한 번 쓰고 버려지는 것은 비행기를 한 번 타고 폐기하는 것과 같다고 머스크는 주장했습니다. 비행기를 고쳐서 다시 쓰듯 로켓도 재사용하면 비용이 획기적으로 줄어들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그의 논리는 완벽했지만 나사의 베테랑 엔지니어들조차 그것은 불가능하다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음속의 10배로 떨어지는 로켓을 수직으로 착륙시키는 건 태풍 속에서 연필을 동전 위에 세우는 것과 같았습니다. 하지만 스페이스X는 텍사스 황무지에서 그래스호퍼라 불리는 테스트용 로켓으로 실험을 시작했습니다. 로켓은 마치 아기가 걸음마를 배우듯 지상 위로 떴다가 다시 내려앉는 훈련을 반복했습니다. 그리고 실전 테스트로 바다 위 드론 10의 1단 로켓을 착륙시키는 시도를 감행했습니다. 처음에는 로켓이 부딪혀 폭발하거나 중심을 잃고 쓰러져 터지는 등 결과가 처참했습니다. 사람들은 인터넷에 폭발 영상을 공유하며 비웃었지만 머스크는 이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실패 영상을 모아 공개하며 이는 성공을 위한 데이터 수집 과정일 뿐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들은 부서진 로켓 조각을 주워 밸브를 고치고 소프트웨어를 수정하며 끊임없이 개선했습니다. 2015년 12월 21일 플로리다에서 역사적인 육지 착륙 시도가 진행되었습니다. 임무를 마친 1단 로켓이 지구로 돌아오며 엔진을 브레이크 삼아 역추진 점화를 시작했습니다. 15층 건물 높이의 거대한 기둥이 손익붐과 함께 발사대 한가운데에 부드럽게 내려앉았습니다. 로켓이 똑바로 서 있는 모습에 관제실은 환호와 눈물바다가 되었습니다. 인류 역사상 최초로 궤도에 갔던 로켓이 살아서 돌아온 순간이었습니다. 2016년 4월에는 더 어려운 기술인 바다 위 드론 10 착륙까지 성공시켰습니다. 스페이스X는 이 기술로 연료를 아끼고 더 무거운 화물을 우주로 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재사용 로켓의 등장으로 발사 비용은 경쟁사들의 10분의 1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전 세계 상업 위성 발사 시장의 점유율 60% 이상을 스페이스X가 독식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머스크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지구 전체를 위성 인터넷으로 덮는 스타링크 프로젝트를 가동합니다. 이는 화성 식민지 건설에 필요한 천문학적인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거대한 돈줄이었습니다. 로켓을 재사용해 비용을 낮추고 위성으로 돈을 벌어 더 큰 로켓을 만드는 선순환 구조가 완성된 것입니다. 2018년 2월에는 현존하는 가장 강력한 로켓 펠컨 헤비를 발사하며 또 한 번 세상을 놀라게 했습니다. 머스크는 자신의 테슬라 로드스터에 우주복 입은 마네킹을 태워 우주로 보냈습니다. 2개의 부스터가 지구로 돌아와 동시에 착륙하는 장면은 전 세계인들에게 전율을 선사했습니다. 괴짜라 불리던 억만장자가 우주 산업의 정점에 서는 순간이었습니다. 스페이스X는 세계 최고의 우주 기업이 되었고 머스크는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 성공은 그저 연료를 모으는 과정일 뿐이었습니다. 그는 막대한 자본과 기술을 들고 텍사스 시골 마을 보카치카로 향해 스타베이스를 건설했습니다. 이곳은 흙먼지와 용접 불꽃이 튀기는 거대한 조선소와 같은 곳입니다. 머스크는 여기서 인류 역사상 가장 크고 강력한 로켓 스타쉽을 만들고 있습니다. 높이 120m의 이 은색 거인은 저렴하고 튼튼한 스테인리스 스틸로 만들어졌습니다. 스타쉽의 목표는 단순 여행이 아닌 한 번에 100명을 태워 화성에 식민지를 건설하는 것입니다. 스페이스X는 발사 타워의 로봇팔로 돌아오는 로켓을 낚아채는 메카질라 기술까지 도입했습니다. 이는 로켓의 무게를 줄이고 재발사 시간을 단축하기 위한 혁신적인 아이디어였습니다. 테스트 비행에서 스타쉽은 수없이 폭발했지만 그들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빨리 실패하고 빨리 배워서 고친다는 철학으로 폭발한 잔해를 치우기도 전에 다음 로켓을 세웠습니다. 머스크가 집까지 팔아가며 화성에 집착하는 이유는 인류를 다행성 종족으로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지구의 대멸종이 닥쳤을 때를 대비해 화성이라는 백업 드라이브를 만들려는 것입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인류라는 종의 생존을 위한 보험을 드는 셈입니다. 2002년에 무시당하던 청년은 이제 인류를 화성으로 데려가기 위해 쇳덩어리 로켓을 깎고 있습니다. 그의 여정은 기술은 저절로 발전하지 않으며 미친 열정과 실패가 있어야 나아간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어쩌면 우리 세대는 붉은 행성 화성에 첫 번째 도시가 세워지는 순간을 보게 될지도 모릅니다. 머스크는 화성에서 죽고 싶다는 꿈을 꾸며 카운트다운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이 놀라운 도전의 역사가 여러분에게도 불가능을 넘어서는 영감이 되기를 바랍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스페이스X의 여정을 함께 지켜봐 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